북한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10명이 목숨을 걸고 어둠 속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그들의 탈출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국정원 조사실에서 그들이 건넨 USB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USB에는 어떤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 지도부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들의 참혹한 현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나 파크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고향인 조선을 알고 싶어 이곳에 왔죠. 강의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늘 같은 말뿐이었어요. 교수님,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사상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어느 날 저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 말이죠. 하지만 학생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질문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까 기다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역사학과 박혜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2세로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늘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나 교수님, 어떠세요?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서요.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수 말을 가로막고 토론하기도 했는데 박혜진 교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학문의 전당에서 지식이 아니라 충성이라니요. 다음 날 박혜진 교수의 연구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학과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혜진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교수 명단에서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6년간 근무한 기록도, 논문도 모든 흔적이 지워진 거죠. 도서관으로 달려가 박혜진 교수가 쓴 논문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서에게 물어봐도 그런 교수는 없다고 했어요. 제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대화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군복을 입은 학생이 저를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뒤돌아보면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논문 초안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누군가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연구실에 자물쇠도 걸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제 책상까지 뒤져보다니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혜진 교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군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감시의 눈길은 여전히 느껴졌어요. 내일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 답이 정해진 토론, 사라진 동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곳에서요. 박혜진 교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맨 뒷줄에 군복을 입은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두고 제 강의를 기록하고 있었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군복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사상이 이미 완전한 진리 아닙니까?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완전한 답은 없죠. 그럼 위대한 수령님 사상도 불완전하다는 뜻인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논문 초안을 펼쳐뒀는데 순서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현대 정치철학의 쟁점들이라는 제목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주체사상의 우열성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었죠. 내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분석한 롤스의 정의론이 사라지고 주체사상 찬양글로 채워져 있었어요. 조교 한소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논문 검토 끝났습니다. 검토요?
제가 부탁한 적 없는데요. 학과에서 모든 논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제 원고가 떠 있었습니다.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서구 철학자들의 이론에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죠. 여기 부적절한 내용들을 표시해뒀습니다. 빨간 줄 친 부분을 보니 칸트, 흉, 벤담의 이름에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런 부르주아 철학은 언급하면 안 됩니다. 한소진이 건넨 종이에는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는 박혜진 교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문구 어디서 봤나요? 한소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그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 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냄새가 달랐어요. 누군가 들어왔다 간 냄새였습니다. 서재로 가보니 제 개인 연구 자료들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런던에서 가져온 논문들, 개인 일기장까지 뒤져놨더군요. 책장 뒤에 숨겨둔 USB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영국에서 쓴 논문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대놓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런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막혀 있었거든요. 완전히 고립됐구나 싶었습니다. 박혜진 교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감시당하고 연구를 뺏기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기분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정치학과 류성민 교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리나 교수님, 박혜진 교수 소식 들었습니까? 류성민 교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이라네요. 하지만 이상해요. 박혜진 교수는 차도 없고 운전도 못했거든요. 류성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학기술학과 백경민 교수가 들어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이상한 요구를 받았어요. 어떤 요구요? 실험 데이터 앞에 당찬양 문구를 넣으라고 하네요. 백경민 교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의 화학실험 보고서 첫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수정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이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문장을 넣으라는 거였어요. 거부했더니 연구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더군요. 점심시간에 심리학과 민우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리나 교수님, 혹시 이상한 실험 참여 요청 받으셨나요? 무슨 실험이요? 정치범들 심리상태 분석 실험이요. 민우성 교수가 받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리실험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반응을 관찰하라는 거였어요. 명백한 인체 실험이었죠. 거부했더니 제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사회학과 노재명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내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당 모임에 빠진 게 이유래요. 아내까지 연대 책임으로 해고시켰습니다. 노재명 교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가족 전체가 죄인이 된다더군요. 저녁에 언어학과 이상진 교수가 왔어요. 외국 문헌 번역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요? 서구 민주주의 관련 논문을 번역했는데 검열에서 걸렸거든요. 번역자까지 사상 문제 있다고 했다더군요. 앞으로는 당에서 허가한 문헌만 번역하라고 했대요. 조교 한소진이 들어와서 서류를 놓고 갔어요. 그녀가 나간 후 서류를 보니 또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는 말이 이번에는 더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박혜진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백경민 교수는 과학의 정치를 섞으라고 강요받고 민우성 교수는 범죄적 실험을 하라고 협박받았어요. 노재명 교수는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상진 교수는 자유로운 번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은 진짜 죽어 있었어요. 지식 대신 충성만 남은 곳, 질문 대신 복종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류성민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캠퍼스 북쪽 폐건물에서 만나요. 밤 11시예요. 폐건물 지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류성민, 백경민, 민우성, 노재명, 이상진 교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소진도 있었어요. 한소진 씨도 왜? 교수님, 죄송해요. 저도 감시받고 있었어요. 교수님을 지켜보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하지만 박혜진 교수님 일을 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류성민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학자로 살 수 없어요. 백경민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을 담은 자료들이었어요. 민우성 교수도 USB를 보여줬어요. 정치범 심리실험 기록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재명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데려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가족이 있어요. 이상진 교수가 번역본들을 꺼냈어요. 검열당한 자료들의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류성민 교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세워봤어요. 신의주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는 겁니다. 행정학과 정민수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위장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신의주 국제학술회의 참석용입니다. 정교한 가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서재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록강 건널 고무보트 준비됐어요. 중국 쪽에 안전한 은신처도 확보했습니다. 한소진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자료 전달이요. 당신이 제일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백경민 교수가 USB를 방수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민우성 교수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실제로 하게 되네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박혜진 교수처럼 될 수도 있었거든요. 류성민 교수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정민수 교수는 서류 관리, 서재훈 교수는 브로커 연락, 저는 탈출 경로 최종 점검을 맡겠다고 했어요. 한소진은 자료 은닉 작업을 맡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서 숨겨두겠다고 했어요. 노재명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죠? 들키지 않아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상진 교수가 번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가면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이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자정이 넘어 각자 조심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박혜진 교수의 죽음에 대답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남긴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는 말을 세상에 알리는 것 말이에요. 탈출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만든 신의주 학술회의 초청장으로 기차표를 샀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각자 다른 시간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요. 기차에서 백경민 교수를 우연히 만난 척했어요. USB는 몸에 테이프로 붙여뒀어요. 신의주역에 도착하자 검문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학술회에 참석이요? 네,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정민수 교수가 만든 가짜 예약증을 보여줬더니 통과됐어요. 숙소로 정한 여관에서 다른 교수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무사히 도착했더군요. 서재훈 교수가 브로커와 연락했어요. 자정에 강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 11시 30분, 여관을 하나씩 빠져나왔어요. 압록 강변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강변에 도착하니 서재훈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예요. 이름은 묻지 마세요. 브로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무보트는 저기 갈대밭에 숨겨뒀어요. 류성민 교수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언제 데려올 수 있나요? 일단 교수님들부터 안전하게 건넌 후에요.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신호했어요. 첫 번째 보트가 물에 띄워졌습니다. 류성민 교수와 정민수 교수가 먼저 탔어요. 노를 저어 강 건너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0분 후 두 번째 보트 차례였어요. 백경민 교수와 서재훈 교수가 탔습니다. 백경민 교수가 중간쯤 갔을 때 발을 헛디뎠어요. 보트가 흔들리며 물이 들어왔습니다. USB가 젖으면 안 돼요. 서재훈 교수가 재빨리 균형을 잡았어요. 다행히 방수 케이스가 견뎠습니다. 세 번째는 민우성 교수와 이상진 교수 차례였어요. 민우성 교수가 중간에 다리를 다쳤는지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자유를 향해 가는데 이 정도야. 마지막으로 저와 한소진, 노재명 교수가 탔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올 땅이네요. 노재명 교수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하니 다른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무사히 건넜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어요. 여기서 트럭을 타고 단둥으로 가요. 트럭에 오르면서 백경민 교수가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무사해요. 민우성 교수가 다친 다리를 감쌌어요.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건가요? 트럭이 출발하자 압록강이 멀어졌어요. 그 강 너머에는 우리가 버리고 온 땅이 있었습니다. 지식 대신 충성만 있던 땅, 질문 대신 복종만 있던 땅이요. 하지만 우리 손에는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 있었어요. 박혜진 교수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그 진실 말이에요. 단둥에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교수들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요. 영사관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즉시 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영사관에 도착하니 한국 외교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마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신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서 각자 가져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백경민 교수가 USB를 꺼냈어요. 북한 과학연구의 실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우성 교수가 심리실험 기록을 내놨습니다.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실험들이라고 했어요. 이상진 교수가 번역 자료를 보여줬어요. 검열당한 외국 문헌들과 원본 비교 자료였습니다. 류성민 교수가 교육체제 분석 자료를 설명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세뇌하는지 상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북한 교육체제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겠네요. 박혜진 교수님이 목숨으로 지키려던 진실이에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료들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후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첫날 담당자가 말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민우성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물론이죠.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질문할 자유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우리끼리 모였어요. 드디어 해냈네요. 박혜진 교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땅의 불빛들이었습니다. 하나원 교육 2주째,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강의실에서 한국사를 배우는데 강사가 말했어요.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네요. 어느 게 맞나요?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며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질문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백경민 교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질문해도 된다니.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어요. 각자 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북한에서 온 교수님이래. 안녕하세요. 리나 파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설명한 후 말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수님, 북한에서는 어떻게 철학을 가르쳤나요?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정해진 답만 있었죠. 그럼 토론은 어떻게 했나요? 토론은 없었어요. 복종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곳에서 어떻게 버텼나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박혜진 교수가 떠올랐거든요. 동료가 있었어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다고 말해준 분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목숨을 잃었어요. 진실을 말한 죄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교수들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백경민 교수는 KAIST에서 자유롭게 연구했고, 민우성 교수는 연세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어요. 한 달 후, 우리끼리 모였어요. 노재명 교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가족들이 탈출에 성공했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한소진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곧 나오신대요.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저녁에 한강변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질문할 수 있는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자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민우성 교수가 농담했어요. 여기선 질문하면 상 주나요? 우리 모두 웃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웃을 수 있었거든요. 한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다짐했어요. 박혜진 교수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키겠다고요. 6개월 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 교육체제 백서를 만들어야 해요. 류성민 교수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해서 세상에 알려야죠. 3개월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별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상진 교수가 모든 자료를 국제표준 형식으로 번역했어요. 노재명 교수가 사회통제 시스템을 분석했고, 정민수 교수가 행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저는 전체를 총괄하며 서문을 썼어요. 박혜진 교수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완성된 백서는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제목은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어요. 각국 대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자료는 처음 봐요. 미국 대사가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만들겠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BBC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뭐였나요?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지워졌어요. CNN에서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학생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질문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호기심이 죽어 있었죠. NHK 기자가 미래에 대해 물었어요. 북한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육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요. 6개월 후, 우리 백서를 바탕으로 UN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북한 교육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끼리 모여 축배를 들었어요. 박혜진 교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1년 후, 저는 서울대 강의실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정치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북한 학생들도 언젠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울 테니까요. 수업이 끝날 때 말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소진의 손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녀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혜진 교수가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지식이 살아있는 곳, 질문이 환영받는 곳 말이에요. 우리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자유를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저녁에 한강변에서 동료들과 만났어요. 모두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자랑스러워요. 한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자유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충성만 있던 곳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진짜 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이런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